좋아요, 구독. 이 미국이 정말 셧다운하게 될 경우에 연준이 그때 가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제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요거 잘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네. 요거 일단은 설명을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조금 드릴게요. 정부 셧다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자,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 미국이 제가 제가 월요일 날 설명을 하나 좀 드린 게 있죠. 네. 미국의 디폴트, 그렇죠? 디폴트. 맞습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제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국가도 뭡니까? 정부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채무가 있다. 정부의 채무는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국민들한테 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이 부채를 안고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부를 기업 논리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무를 불이행할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제가 전번 시간에 한 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디폴트가 올 가능성은 없다. 없다. 왜냐? 실제로 디폴트가 와버리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니네 때문에 디폴트 왔다라고 일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뭡니까? 실제로는 디폴트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지금 포커스에 맞춰야 되느냐? 자, 일단은 셧다운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자, 정부가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정부 산하에 정부도 공무원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연금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셧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관공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샷다를 내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게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관공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연금 안 줍니다. 월급 안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리 인상 때도 이거를 제가 조금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 금리 인상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거 네. 다음 장에 제가 일단 좀 한번 써볼까요? 네. 자, 금리 인상 때도 어떤 게 있었나요? 이거 제가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네. 프로세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시행을 한 다음에 이제 돈을 옥죄는 겁니다. 테이퍼링 시행한 다음에 뭡니까? 이거 보면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게 안 먹히면 뭐예요? 긴축을 한다. 이게 QT죠? 요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리 인상 프로세스인데 자, 테이퍼링을 실제는 어땠습니까? 테이퍼링을 실제를 하고 3개월 만에 조기 종료를 해버렸어요. 조기 종료. 사실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금리 인상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정책 하나 했다고 해서 곧바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좀 보고 결과를 보고 넘어가는데 뭡니까? 3개월 만에 조기 종료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바로 했죠. 금리 인상 바로 했는데 이게 또 뭡니까?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자,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했느냐? 뭐예요? 너무 늦었다. 늦었다. 금리 인상은 2021년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2022년도 3월에 했습니다. 금리 인상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금리 인상 한 다음에 고려한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추이 보고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뭡니까? 또 QT를 해야 되거든요. 긴축 정책을 또 펼쳐야 되는데 이거 금리 인상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한지 아세요? 2달 만에 했습니다. 2달.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1년에서 2년 걸려야 되는 거를 뭡니까? 지금 1년 만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네. 금리 인상까지 전부 다. 예. 여기까지 전부 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셧다운도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뭡니까? 셧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2개월 정도 있다가 뭡니까? 부채 한도를 늘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벌써부터 셧다운 얘기가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이유 뭡니까? 6월 달에 일단 1차적으로 이거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로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셧다운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요즘의 모든 이슈는 네. 미국 국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국채. 이것도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월요일 날 설명드렸죠. 뭡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 두 가지의 자산. 첫 번째 뭐예요? US 달러.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인데, 자,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무조건 갚아야 되죠. 돈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 돈을 갚으려면 뭘 발행해야 된다고? 국채 발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빚이 일단은 늘어요. 오케이. 빚이 느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4월에 제가 강연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게 뭡니까? 연방정부, 미국의 총부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부채.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 거냐면 1970년대, 그 다음에 1970년대 70년대하고 80년대까지 폴 볼커 시절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지금 시달렸거든요. 거기에 정부 부채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IT 버블 때 부채가 요 정도 늘었고요. 자,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때가 언제였나요? 기울기가 가팔라졌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날아갈 뻔한 뭡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모기지 사태죠. 모기지론 사태. MBS 저당 사태입니다. 자, 이때 엄청난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었고 미국이 이때 뭐였어요? 유럽으로 돈 꾸러 다녔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헬리콥터 머니네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다 생겨난 거예요. 네. 이전에 경제학 배우셨던 분들은요,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거 잘 몰랐을 겁니다. 자, 기울기만 보세요. 기울기만. 자, IT 버블, 미국의 경제 위기였던 리만 브러더스 사태고요. 자, 지금은 어떤가요? 2020년 코로나부터 정말 자, 가파르네요. 3년밖에 시간이 안 지났는데, 자 보세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이죠. 11년 동안 기울기가 이 정도였는데 3년 만에 기울기가 이 정도로 불어난 겁니다. 불어났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뭡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빚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진짜 빚을 더 많이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1년부터 보여드렸던 건데, 자,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미국이 우리가 이제 숨만 쉬어도 몇백만 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생활비가. 미국은요, 제가 2021년도에 이거 자료를 보여드렸거든요. 이때 자료 보여드릴 때요, 700조입니다. 네. 이자만. 숨만 쉬어도요. 네. 네. 1년 동안 미국에서 숨만 쉬어도 갚아야 될 이자가 700조입니다. 700조.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700조가 이때였고요. 지금 뭐예요?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자, 미국의 이 금리 있잖아요.
요 부채 금리. 요 부채 금리는 뭡니까?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랑 연동이 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은 뭐예요? 숨만 쉬어도 지금 800조가 넘어갑니다. 800조 이상 숨만 쉬어도 갚아야 돼요. 자, 근데 국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네. 전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전에 기사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 읽어볼게요.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다른 이슈 안 하더라도 다른 이슈를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것만 아셔야 돼요. 이것만. 월요일 날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고 이슈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국채가 지금 왜 문제냐면 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무조건. 1년이든 2년이든 무조건 빚을 갚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뭐예요? 디폴트 온다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미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다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이미 발행했어요. 그럼 국채 발행을 또 해요. 발행을 또 하면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 공급만 여러분들 국채를 모르셔도 수요 공급 이론만 아시면 돼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뭡니까?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네요. 하락하죠. 네.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거 말씀드렸죠? MMF, 미국의 MMF. 이게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킹이 파산을 하니 그냥 우리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돈이 이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MMF로. 근데 MMF에 투자를 하는 게 뭐예요? MMF가 투자를 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MMF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미국 국채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국채가 가격이 또 하락하면 MMF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부서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면, 네. 자, 여러분, 미국이 셧다운이 될 거냐, 혹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거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갑니다. 조금 있으면 미국 대선인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자신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을 하기 위한 거니까 안 가요. 셧다운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디폴트 안 옵니다. 무조건 부채 한도 늘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국채 발행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때부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리고 뭡니까? 한국은행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나라로 볼까요?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예요? 일본. 2위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자, 원래는 중국이 1위였어요. 근데 뭐예요? 중국 지금 2년 전부터 미국 국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왜 파느냐?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파느냐? 중국도 뭐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네. 중국도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냥. 자, 계속 파니까 뭡니까? 공급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국채에 대한 공급이. 그럼 뭐예요?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국채 가격. 국채 가격 계속 떨어지면 뭡니까? 일본, 중국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 내 자국 은행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일본이 투자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 뭡니까? 다 어려워지죠. 이게 지금 여러분 미국 국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이 기사는 몇 줄 안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는 파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실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우리 2009년도에 죄송합니다. 네. 2009년도에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돈이 얼마 때문에 이게 터졌는지 혹시 제가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70조 정도예요. 네. 70조 정도의 돈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5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70조 밖에. 70조 밖에 안 돼요. 70조 달러가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돈 때문에 미국이 500만 명의 뭐예요? 하우스푸어가 생긴 거예요. 500만 명이 그냥 길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미국 국채 있잖아요. 미국 국채는 뭐랑 연결하셔야 돼요? 다른 거랑 연결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지금 부채,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가격이 다운돼서 이게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 자국 내 문제만은 아니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미국이 부채 한도 협의를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게 시장에 풀리는 순간 그 국채가 풀리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굉장히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